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 공정개발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DS, 즉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요, 삼성전자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만든 1등 공신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당연히 취준생들 마음속 1순위 희망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하반기 채용은 역대급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라고요? 네, 앞서 삼성은 8월 초 향후 3년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삼성은 올 초 3년간의 고용 규모를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수준으로 잡았지만 최대 2만 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액 130조 원 중 세계 1위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만 평택 2라인과 3, 4라인 증설에 따라 10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DS 부문에서만 4,500명을 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멘토님. 네, 채용 절차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서류 전형, 그다음에 G사트라고 불리는 인적성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면접을 봅니다. 삼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발표가 굉장히 빨리 납니다. 네, 1등 기업의 여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명 삼성고시라고 불리잖아요.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방금 말씀하셨던 G사트가 삼성 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까요? 실제 G사트에 출제된 문항을 보면 D램이랑 랜드 플래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면 QLED랑 OLED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 전장에 관련된 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방향과 관련된 상식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좀 취준생들한테 좀 좋았던 소식이 상식을 좀 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G사트의 난이도 자체가 좀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취준생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워낙에 좀 범위가 넓어서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커트라인 점수가 그만큼 좀 올라갈 수 있어서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정확히 풀어야만 된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실 학생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던가요?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G사트를 통과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아이들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선호하는 인재상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인재상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열정, 그다음에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좀 고분고분하게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도 가산점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석사학위자는 학부 출신과 함께 신입 공채로 지원 가능하고요.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또한 한국공학교육 인증원 졸업생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한자 급수도 인정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전공 능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네, 4개 문항의 핵심적인 질문만 쏙쏙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번과 2번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지원 동기 적으라고 하면 회사들 막 찬양하는,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너는 나랑 맞는다. 일방적인 그런 부회를 좀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찬양보다는 저는 과제를 좀 제시하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지만 분명히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제를 좀 제시하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재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차별화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과정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는 4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왜 관심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직무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적어줬는데 의미 없는 성장 과정이라기보다는 평가자가 관심 있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적어주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총 2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제목 바로 볼게요. 이유, V랜드 플래시, 이루고 싶은 꿈, 생산 효율 증대. 네, 지원 이유가 V랜드 플래시고 이제 입사 포부가 생산 효율 증대라는 것 같은데 이제 소제목만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내용이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유실 학생 보기에는 소제목이 어때 보이나요? 이게 소제목이 나는 공대생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래서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쓴다라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저도 왜 이렇게 적을 거면 왜 적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V랜드 플래시 무엇? 이라고 하는 뒷부분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을 통한 생산 효율 증대인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값으로 조금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유, V랜드 플래시. 2016년 2학기 미래 첨단 소재 수업을 들을 당시 삼성전자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수업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때 V랜드 플래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 개발 후 2013년 V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입사의 목표를 가졌고 제품 양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라고 판단하고 일원이 되기 위하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려 노력했습니다. 반도체의 기본은 소재라고 판단했고 더 공부해보고자 전자정보고분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 원재료가 어떤 원리로 쓰이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분량을 최소화시키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생산 효율 증대. DS 메모리 사업부 공정 엔지니어로서 분량을 최소화시키고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성과에 일조하는 것이 꿈입니다. D램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웨이퍼 출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량이 발생했을 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재개시키는 것이 웨이퍼의 출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공정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펼치겠다는 세부 목표를 세워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원이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여기 V랜드 플래시를 좀 공부하고 가시죠. 예, 그 V랜드가 이제 3D 버티컬 랜드 플래시라는 그 약어거든요. 이것이 그 전원이 꺼져도 그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그 비휘발성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세계 최초로 기존에 단층으로 배열된 셀을 3차원의 수직으로 그 셀을 적층해서 만든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그래서 기존 평면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메모리의 속도와 수명, 전력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먼저 소재로서 그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잘 선택을 했고요. 제품 양산을 위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전자정보 고분자 수업이라든지 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하는 등의 삼성전자를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잘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동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를 설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하여서 해당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취득했다든지 뭐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해서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나를 뽑아야 한다는 식으로 어필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 동기 항목을 어려워한다고 하던데 유실 학생이 생각할 때 이유가 뭔 것 같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렸을 때 꿈 자체가 회사원이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지원 동기를 쓰는 데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장 이 지원자의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발전시켜서 회사 입사 후 포부까지 좀 전개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입사 후 포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만 좀 적고 있어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합격인데요. 뭐 그 이유는 우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노력한 점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기술이 들어가면은 제품을 처음 양산할 때 수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만드는 기기도 제품 양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요. 만드는 사람도 그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공정 엔지니어로서 이에 대한 고민이 그런 대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올레드. 네, 소제목만 봐서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자, 안멘토님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죠? 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OLED를 통해서 네. OLED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요. 네. 네, 조금 더 어떤 수식어라든지 결과값이라든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더블 올레드. 2016년 미래 첨단 소재 수업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혁신적인 IT 제품을 주제로 한 설계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인 폴더블 올레드 패널을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쓰다가 화면을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형태로 접힌 자국이 남지 않고 자유롭게 접었다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표를 보고 역시 삼성이구나 했습니다. 폴더블 올레드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최종형으로 불릴 정도로 이상적인 기술이지만 그만큼 난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1mm의 수준의 공유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소비자용 제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접었다 펴는 것을 수만 번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3인치의 디스플레이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기존 스마트폰용 스크린 사이즈인 5인치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생산성에 문제가 생겨 어느 정도의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폴더블 올레드 제품이 출시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열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올레드 체계에서는 벗어난 혁신적인 기술이며 그런 기술들의 핵심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또한 급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 저 또한 제품이 출시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이슈를 쓰라고 했는데 반도체 얘기를 너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김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일단은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그 인폴드 방식의 폴더블 OLED 패널을 썼습니다. 뭐 지금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뭐 점점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형화가는 추세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 휴대의 불편함을 느낄 것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회적 이슈로 쓴 건데요. 삼성전자에 지원했으니까 입사 지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소재는 잘 잡아주셨어요. 물론 뭐 이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삼성전자와 관련이 없는 이슈를 쓰셔서 그것이 향후 삼성전자에 어떻게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쓰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평범은 죄악입니다. 네. 무조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사회 이슈를 묻는 자소서가 많지는 않잖아요. 삼성이 이런 항목을 넣어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 항목을 좀 좋아하고요. 실제 삼성을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저는 꼭 이 항목은 한번 써봐라. 본인이 지원한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써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기업이나 직무의 관점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바로 거시경제 아니면은 뭐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관심입니다. 이 사항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이래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구나의 거시적인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통찰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거는 자소서의 어떤 항목으로 평가한다기보단 실제 임원 면접에서 임원분들이 사실 이런 질문을 좋아해요. 어떤 사회적 이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 준비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나의 의견을 적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등 본인만의 의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전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불합격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칭찬 일색이에요. 예, 뭐 중간에 뭐 초반에는 생산성에 문제가 생겨 뭐 어느 정도의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견해가 있긴 한데요. 그것 말고는 그냥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 잘 될 거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고언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내놓으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러려고 폴더블 OLED 패널 소재 정하신 거면 아니 정하신만 못해요. 예. 기사에 보면은 지금 화웨이가 폴더블 OLED 패널을 먼저 출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갈지 제품의 차질 없는 양산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가 없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이런 칭찬만 들으려고 이 자소서 항목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관한 영향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개발, 미래 첨단 소재,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 자, 지금 소제목이 3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쪼개도 괜찮을까요? 네, 그 내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쪼개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는 천자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 직무 영역이 여러 개일 경우 소제목을 나눠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원 직무 영역을 너무 많이 쓸 경우이거나 단순 나열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해 버린다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피로해지는 거죠. 항상 스토리텔링 방식을 쓰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 칠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뭐 삑하고 잘 안 쳐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소서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적으시려고 하면요 실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써내려가지고요. 예, 그게 이제 차별화하고 통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자소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개발. 반도체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을 관리하여 수율을 향상시키고 소자, 계측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직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개발에는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반도체 8대 공정 기술을 개발하며 공정별 측정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제조 측면에서는 계측 공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해 생산성 향상 및 효율 극대화로 이끕니다. 또한 공정 불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찾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 미래 첨단 소재와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라는 수업에서 반도체와 일부 공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용어들, 램의 종류와 한계점, 그에 따른 새로운 램의 개발, 터널링, 공핍 영역, 광전 효과와 같은 현상들, PN 반도체의 개념과 정크션 등과 같은 반도체에 관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개론 서적을 통해 일부 공정에 대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이런 저의 전공 지식들이 공정 직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직무는 분석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문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관리 개선 활동을 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점을 수치화하고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정량화하여 수치화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치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의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구 뽐낸 것 같은데요. 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마구 좀 뽐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왜 뽑아야 되는지 특별히 차별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공 과목과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적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아쉽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직무가 결국에는 최적의 공정을 찾는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렸으면 본인의 최적의 공정을 찾기 위해 역량을 갖고 있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냥 못 쌓았다, 못 쌓았다, 못 쌓았다. 단순히 쌓았다가 아니라 최고의 공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도 역시 그냥 해봤다라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순 나열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됐고 얻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어서 그래서 나는 이쪽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조된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단순 나열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멘토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원자 저서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무난하고요. 특히나 1번과 4번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그래도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지원자, 또 예전에 없었던 항목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느껴지게 다른 친구들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밟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4번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 공정개발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3번 항목이었던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첫째,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와 삼성전자와 관련 없는 사회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 없는 사회적 이슈를 추천한다. 둘째, 삼성전자와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가 향후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삼성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제안하는 구조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간다. 셋째, 굳이 삼성전자 최근 이슈를 쓴다면 새로 개발된 폴더블 올레드 패널의 기술적 혁신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할지 실제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한다 였습니다. 네. 김멘토님의 상당히 구체적인 코멘트가 네. 있었네요. 유실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맞게 재경직 직무를 지원하는 자소서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재경 분야를 공부하는 일원으로서 분식회계 논란은 언제나 눈여겨보게 됩니다. 회계에는 언제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분식회계라 보도한다면 그 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에 관심을 가진 이유입니다. 중점 사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결 재무지표상 종속회사로 기록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안은 회계 처리상으로는 문제없으나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실 및 변동성 위험에 처하게 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록한 이익은 단편적으로만 보면 갑자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기록하고 있던 미실현이익이 실현이익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관련한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언론의 보도로 한쪽만 보게 된 대중은 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 이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관련 산업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은 타 기업의 일원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IFRS 기업 회계 기준에는 해석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영역은 회사가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적인 솔루션도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경 분야의 사람들은 회계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을 때 얻는 이익과 향후 논란으로 떨어질 회사의 가치 손실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유실 학생이 잘 작성해 줬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적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보다 다른 사회적 이슈를 적어달라는 제 개인적 추천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를 써주셔서 차별화 전략으로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재경직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약간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적어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회계 처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논지를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 쟁점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회사 보유 지분을 장부가액으로 평가받지만 관계사가 될 경우에는 시장가액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에서 시장가격 4조 8천억대로 바꾸게 될 것이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삼성을 상대로 어거지 논리로 덤벼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실 학생이 세밀하게 양측의 논지를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 관련 기업의 채용률도 올라가고 이 취준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의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와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지원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생산지에 희망 퇴직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국에서 저가의 LCD 패널을 막 이제 양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면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언제 쫓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파일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메모리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라기보단 진짜 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이 산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지원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늦어서 반도체 산업에 좀 지원하기가 늦었고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고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 공정개발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